시황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연말 남은 시간들이 이렇게 또 좀 촉박하게 사람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과 현재 시장 흐름 읽어보고요. 또 연말, 내년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까지 시간이 별로 거래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좀 지지부진하게 갈 텐데 올해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네네. 전략 포인트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지난주 이제 금리 인상이 가시화됐고 확인된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이 좀 일일비하는 어떤 모습들도 보여줬고, 그보다 앞서서 이제 오미크론이 다시 재창궐하고, 그로 인해서 각국 간의 교류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여행객들도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상황 하에 놓여 있다가 이게 다시 막혀버리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부분을 가장 크게 압박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최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일단 연말이라는 어떤 특수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일 수가 이제 오늘 포함해서 이제 8일 남았는데, 막판에 시장 마지막 국면에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 해 동안 움직였던 어떤 시장 상황에서 시가총액의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시가총액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가 우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 시장만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일단 28일 기산일 기준으로 대주 요건이 이제 10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직계가족비 합산해서 10억으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올해 시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했지만 특정한 종목군들의 레이팅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부분들, 그런 종목들은 초기 보유 금액이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10억 이상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28일 기준으로 주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28일까지 늦추어서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겠지만, 시세가 약화되고 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그런 물량들이 이제 시세에 반응해서 출회가 되는데, 특히 오늘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물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올해 가장 핫했던 2차전지 소재주들, 그리고 게임주들, 그리고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이들 매물들이 많이 출회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28일까지는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29일 지나면 달라지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우리 시장 상황이 해외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변동이 좀 낮은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선제적으로 해외 시장에 비해서 불온폭도 없고, 그리고 매물들도 많이 맞았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올 한 해 굉장히 좋지 못했던 환경 하에 놓여 있던 상황 하에서 연말을 맞이했는데,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올라가겠지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봤는데 벌써 연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올 한 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오랜 시간 손실을 보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신용이나 담보대출 같은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면 지지난주, 늦으면 지난주에 이미 굉장히 강도 높은 매물들이 출회된 상태이지만, 신용을 쓰지 않는 우리 일반 단순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냥 가지고 있겠다. 본전 회복할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거래대금 자체가 양시장 합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20조가 안 되는 수준, 올 연초만 하더라도 60조까지 올라갔던 그런 어떤 막대한 엄청난 거래를 보였던 시장이, 그래서 철저하게 거래가 줄어든 부분들은 바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안 팔겠다. 그리고 본전 올 때까지는 계좌도 열어보지 않는 그런 상황 하에 놓여 있고, 반대로 그동안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겠고,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던 종목들이 조금씩 밀릴 때마다 싸다 생각해서 계속해서 물타기하고 저가매수하고 수량을 늘려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가격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좀 올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가 싸다고 생각해서 물타기하던 가격보다 낮아진 가격이지만 심리적으로
추가적으로 사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들지 않는 그런 형태의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특징은 딱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이 불안하고 오미크론이 문제가 되고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올 상반기 초에 급격한 시세 변동을 보여줄 때 주식을 매수했던 분들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거의 포기하는 어떤 국면 하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자신감, 매수에 대한 기대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매수가 없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좌에 현금이 있다 할지라도 주식을 사지 않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팔아버리는 형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 12월 달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연말까지는 계속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익숙한 악재 위에 변동성 확대라는 저희가 자막을 단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긴축이나 코로나19나 대주주 양도세나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부담을 주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연말에는 남은 한 7, 8일 사실 단말기 끄고 주식을 안 봐도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뭐 손에 이제 시세가 있으니까 시시때때로 보게 되는 거고요. 네네. 자, 이제 시장의 주도 흐름들을 좀 잠시 후에 체크하겠고요. 주도주 흐름 보기 전에 연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에 배당주 공략, 그리고 이제 배당주가 과거에는 연말 4분기에만 반짝했지만 사실 중간 배당도 하면서 이렇게 한 해 내내 배당주의 흐름을 또 갑니다. 배당주에 대한 기본적인 홍 대표님의 생각, 또 연말 전략 좀 알려주세요. 배당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가적인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연말 기산일 기준으로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사고 기산일 지나서 매도하고 해서 배당 초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선호하는 어떤 전략은 아니고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상에 구축해서 가져가는 어떤 가운데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말 동안 이제 거래일 수로 8거래일, 오늘까지 포함해서 8거래일 남았는데, 이 8거래일 동안 뭔가를 만들겠다, 뭔가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제가 볼 때 욕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말까지는 지금부터 우리한테 주어진 연말까지 시간 동안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올해 우리 시장을 가장 크게 압박했던,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을 크게 압박했던 포인트는 딱 한 가지거든요. 금리 인상.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테이퍼링을 조기 실행할 것인가, 이게 올 한 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였고 시장을 압박하는 요소였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유동성이 축소되고 기축 모드에 들어갔을 때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기술주들이 불리하다, 이게 2021년도 주식시장 한 해를 지배했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실제 2022년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시기 예상되는 해인데, 그럼 내년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주제가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라고 놓고 본다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금리 인상이 이제 실제화되고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럼 시장 내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투자자들은 무언가 돈이 될 만한 부분들로 돈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집중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대표님 잠깐만요. 그럼 배당주 얘기 좀 정리하고 갈게요. 배당주는 어쨌든 간에 그걸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대표님 생각은 그것보다는 정말 더 큰 메가 트렌드, 주도주의 흐름을 가자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제 내년, 사실은 저는 오프닝 때 뭘 말씀드렸냐면, 지금 오미크론 당장 연말에 뭐 며칠보다는 오미크론이 언제 끝날까를 좀 보고 미리 대응하자는 건데, 내년장을 그리면서 이제 어떤 쪽 포인트인가, 가장 관심이 어쨌든 금리 인상 긴축인데, 금리 인상은 시장을 누르는 요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얘기해 주시죠. 네. 내년도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가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한 그 투자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그럼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는, 경기가 좋아지는 어떤 확장 국면이라는 얘기니까, 확장 국면 하에서 주식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좋은 실적.
그러니까 기업들, 투자 대상인 기업들 중에서 좋은 실적을 보이는 회사들, 업종과 관계는 없습니다. 좋은 실적을 보이는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그 종목들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런 종목들이 움직여졌을 때 올해 시장과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올 2021년도 시장은 특정한 소수만이 돈을 버는 상황이었고요. 시장이었고, 절대 다수가 대부분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내년에는 특정 소수가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니라 다수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리드하는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종목들의 시세가 한 단계 올라서게 되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되면 시장에 있는 절대 다수들이 그에 동조하는 현상들을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 회사들 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기업들이 어떤 것인가가 또 추가적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금들이 올해는 광범위하게 시장에서 뭐 금리 인상 때 혹은 금리 인상을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 때문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던 자금들이 내년에는 되는 쪽으로 집중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는 예를 들면 2차 전지나 뭐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의 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년에는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어떤 국면으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시장의 키포인트는 모두가 성장이라고 하는 실적 호전, 개선되는 실적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키포인트가 명확하게 시장을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일종의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포모 현상까지 발생하겠죠. 저기 동참하지 못하면 나는 뒤처지는구나. 올해는 그냥 내 걸 가지고 기다렸는데 내년에는 내 걸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쪽으로 모두가 좋아진다고 하니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니 그쪽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게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군중의 집단화 현상들이거든요. 예. 굉장히 강력한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내년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올 한 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면 올 한 해 힘들어지니까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하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내년 시장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좀 더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해 나가셔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고생하셨던 거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뭐 포기라는 말씀하시면 지쳤거든요. 투자자들이 네네. 정말 지쳤는데 지칠 그때가 이제 새로운 한쪽에서는 변화에 싹이 트는 시기다. 내년을 보자는 네네. 말씀하셨고요. 금리가 이제 사실 인하하다가 인상으로 돌아가는 시기 그게 지금인데 이럴 때는 이제 덜커덩거리는데 금리가 네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다. 그래서 실적 주가는 좋다. 실적되는 네네. 기업 가자 이거였는데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거나 좋아질 걸로 기대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뭘까? 1차적으로 반도체 IT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고요. 네. 특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실적은 지금 현재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삼성전자 하단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에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있고 그 종목들은 꿈틀꿈틀 시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단에서 딱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되면 저런 종목들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절대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아주 강한 시세 리프팅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단에 있는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 중에서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들이 나와주게 되고요. 그런 종목들이 나와주면 종목들의 확산 현상들이 발생하겠죠. 그게 지금 최근에 뭐 조금 움직였던 핸드셋이나 OLED, IT 부품, 그리고 통신장비, 2차 전지까지 다 연결되는 카테고리, 사슬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디지털 콘텐츠로 연결되면서 올해 강하게 움직였던 NFT하고 메타버스 쪽으로 또다시 연결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치고 가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키포인트고 지금 현재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시세를 밀어올릴 만한 힘은 아직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을 살 생각을 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꿈틀꿈틀하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네.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괴롭습니다. 뭐 오르기는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는 취약한데 매도는 많아서 밀리는데요. 내년에 네네. 또 이제 이게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른바 FOMO 약자로 주식이 없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네. 일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소부장, IT, 통신장비. 2차 전지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다시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2차 전지, 뭐 메타버스, NFT 올해 그렇죠. 말씀하셔서 뭐 엄청난 사실 수익을 거뒀는데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고민되는 어쨌든 매물이 많이 나오고 1월에 LG 엔솔의 상장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전략 좀 주세요. 2차 전지는 일단 그 지금 현재 지난 10월 초에 상단에서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55만 넘어가면서 개인들이 좀 많이 달라붙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한 2달 동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소재 쪽 2차 전지하면 다들 소재만 바라보거든요. 소재만 바라보는데 소재 쪽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기술 네. 개발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고 소재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면서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쪽에 리스크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단가 인하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보면 뭐 지난번에 유럽의 아틀란티스인가요? 뭐 ACC 쪽에서도 예. 우리나라 방문해서 배터리 장비 업체들 초대해서 컨퍼런스를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있었지만 지금 배터리를 확장해서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무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소재 쪽보다는 장비 쪽이 월등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시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들은. 이 부분은 한 단계 리레이팅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고 사업 방향이 그렇게 진행되면 결국 시장 참여자들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완벽한 생산 캐파가 늘어난 상태가 아니라 캐파가 정설되는 분야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은 최근에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뭐 지금 최근 한 2달 동안 지속적으로 약세를 받고 있는 특히 오늘은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서 원래 예를 들면 한 뭐 2억 3억 들고 계시는 분이 지금 평가금이 10억이 넘어가 버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오늘 오전에 잠시 크게 출렁이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가는 또 다시 재편되고 상승세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의 시발점은 삼성전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뭐 이제 오늘 말고도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2차 네네. 전지는 주목하는 섹터거든요. 소재보다는 해서 셀인가 했더니만 장비 쪽 주목. 지난번에 이제 PNT도 한 말씀해 주신 적이 있고 네네. 2차 전지는 장비 쪽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해설자들 오늘의 투자 전략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